조선 후기 어둠이 내린 산골 마을.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한 젊은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덕수. 품속에는 종이 두루마리 하나를 꼭 안고 숲속을 미친 듯이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는 무관 군사들의 횃불이 어른거립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온몸은 땀과 빗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빈 항아리 속에서 나타난 단 하나의 유언장. 그 비밀을 아는 자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리. 빈 항아리에 숨겨진 마지막 한마디, 그 유언이 세상을 뒤흔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말기 탐관오리가 들끓던 시절이었습니다. 청운현이라는 작은 고을에 윤대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 벼슬을 지냈으나 이제는 낙향하여 학문을 닦는 노년의 선비. 그는 청빈했지만 인품이 고결하여 고을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윤대감에게는 깊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밤이면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서재에서 무언가를 쓰곤 했지요. 희미한 등잔 불빛 아래 그의 주름진 손은 떨렸고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책장 너머에는 흰색의 크고 둥근 백자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그 빈 백자 항아리는 평소 장식품으로만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한편 윤대감 댁에는 충직한 하인 이덕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25해를 살아온 청년 덕수. 그는 어릴 적부터 이 집 머슴으로 들어와 자랐습니다. 과묵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윤대감을 친부모처럼 따르며 그림자처럼 모시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수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생을 알지 못한 채 자라온. 그는 행여나 양반 집안의 서자로 태어난 것은 아닌지 속으로만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 양반의 처백에서 태어난 서얼 자식들은 제사와 재산 상속에서조차 적자에 비해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벼슬길도 막혀 있었지요. 덕수는 스스로 미천한 신부님을 잘 알았기에 그저 주인 어른께 대한 충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이 고을의 박현감. 그는 악명 높은 부패 관료였습니다. 세도를 등에 업고 부임한 그는 첫날부터 가렴죽으로 백성들을 수탈했고 지역 양반들에게까지 뇌물을 강요해왔습니다. 윤대감은 학식과 명망으로 고을 어른 대접을 받는 인물이기에 박현감도 겉으론 예우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지요. 최근 박현감은 윤대감에게 내키지 않는 청을 하나 요구했고 윤대감은 이를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이후 박현감의 눈빛에는 음험한 빛이 어렸습니다. 며칠 후 깊은 밤, 윤대감의 사랑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윤대감은 붓글씨로 유서 같은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는 쓰던 붓을 놓고 무겁게 한숨을 쉰 뒤 완성한 유언장을 살며시 두루마리에 말아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책장 옆에 놓인 백자 항아리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창 너머로 이를 목격한 덕수는 의아해했습니다. 윤대감은 항아리 뚜껑을 열고 방금 쓴 두루마리를 항아리 안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텅 빈 항아리 속으로 사라진 두루마리.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들이닥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존경받던 윤대감이 급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의 기록에는 급환으로 인한 돌연사로 적혔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전날 밤 윤대감 방에서 인기척을 느꼈던 터라 주인의 죽음에 큰 의문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윤대감의 시신에는 큰 외상이 없었으나 입가에 미소가 떠오른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윤대감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고을 수령 박현감은 능청스럽게도 직접 조문을 왔습니다. 그는 슬픔에 빠진 상주들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슬쩍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대감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가까운 친척도 멀리 떨어져 있어 상속자가 불분명했습니다. 박현감은 이 틈을 타서 자신이 가로채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게다가 박현감은 은근히 윤대감의 집안 물건들을 살피며 값나가는 골동품들을 점 찍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랑채 서재에 놓인 크고 하얀 백자 다랑아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처럼 크고 흰 백자 항아리는 오로지 상류층만 소장하던 귀한 예술품이었습니다. 덕수는 박현감의 행태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주인 어른의 시신이 아직 따뜻할 때에 재산부터 노리는 자의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노비 신분인 그는 나서서 막을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다만 덕수의 머릿속에는 윤대감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보았던 이상한 장면이 떠올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밤, 덕수는 몰래 사랑채로 숨어들었습니다. 윤대감이 생전에 늘 아끼던 서재는 불이 꺼져 적막했습니다.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백자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항아리 안을 더듬어 보아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빈 항아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덕수는 스스로 착각이었나 생각하며 실망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덕수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알고 보니 박현감이 부하와 함께 밤중에 윤대감의 서재 물건들을 압수한다는 핑계로 챙기러 온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책장 뒤에 숨은 채 지켜보았습니다. 박현감은 등불을 밝히며 방 안을 뒤적이다가 백자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덕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항아리째로 빼앗겨버리면 윤대감의 유언이 영영 묻혀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박현감은 항아리 안쪽을 슬쩍 들여다보고는 텅 비었다며 코웃음을 칠 뿐 항아리 속 깊은 곳까지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통째로 자루에 넣으며 관아 창고에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덕수는 속수무책으로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윤대감의 산소에서 49제 제사가 치러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덕수는 박현감이 방심한 틈을 타 관아 창고에 잠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깊은 밤 그는 조용히 담을 넘어 관아로 숨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내근하는 아전들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덕수는 창고 한쪽에서 윤대감 댁에서 압수한 물품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흰 백자 항아리도 있었습니다. 덕수는 숨죽여 항아리 뚜껑을 열고 안을 다시 더듬어 보았습니다. 여전히 빈손. 등불을 비추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망한 덕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항아리 바닥에 약간의 물을 부어 보았습니다. 잠시 후 기적처럼 항아리 속에서 둥둥 떠오르는 종이 조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덕수는 재빨리 그것을 건져냈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여 밀봉된 두루마리였습니다. 덕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유언장을 찾아낸 것입니다. 항아리 바닥 안쪽에 밀착되어 숨겨져 있던 두루마리가 물을 부으니 둥실 떠올라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가슴 벅찬 심정으로 두루마리를 품속에 숨긴 뒤 소리 없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덕수는 자신이 머무는 허름한 방에서 등잔불 아래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폈습니다. 유언장의 서두에는 분명 윤대감의 친필이 보였습니다. 덕수는 숨죽여 그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몇 줄 읽자마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내 전 재산과 신분을 증표와 함께 숨겨둔 진짜 상속자 이덕수에게 모두 물려주노라. 유언장은 다름 아닌 하인 이덕수, 곧 자기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파격적인 선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엔 놀라운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덕수는 내 친아들이니라. 젊은 시절 첩이었던 내 어미와의 사이에서 너를 얻었으나 그 신분적 한계로 인해 평생 아들임을 밝히지 못했도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덕수의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배음으로 태어나 이름조차 없던 하인이 사실은 이 집안의 혈육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덕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인 윤대감은 겉으론 그를 머슴으로 대우했지만 실제로는 늘 가르침을 주고 곁에 두며 돌봐왔던 삶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덕수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왜 이제서야 밝히셨는지 원망스러우면서도 끝내라도 아들을 인정해준 아버지의 마음에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유언장의 후반부에는 윤대감의 죽음에 얽힌 비밀과 함께 앞으로 덕수가 행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박현감이 나에게 독이 든 약재를 은밀히 보내왔음을 알았노라. 이를 거부하면 주변 하인들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 나는 스스로 독배를 들었느니라. 내 아들 덕수는 이 아비의 한을 풀고 이 고을을 어지럽힌 탐관 오리를 징치하라. 이 유언장을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 조정에 고발하거라. 마치 유서겸 상소문과도 같은 글귀에 덕수의 가슴은 뜨겁게 뛰었고 동시에 서늘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곧 덕수는 현실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비록 주인 어른의 친자라고 하나 공식적인 족보에도 오르지 못한 서얼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법도로는 유언으로 적자가 아닌 남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남명이라 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박현감처럼 권세를 휘두르는 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기필코 덕수를 해치고 유언장을 없애려 들 것이 뻔했습니다. 덕수는 이 비밀 유산을 지켜내고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밤새 번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한평생 머슴으로만 대했던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 다른 한편으로는 목숨 걸고라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결의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밤중 촛불 앞에서 홀로 통곡하던 덕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나는 윤대감의 아들이다. 이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것이다. 다음 날 덕수는 드러나지 않게 행동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전날 밤 덕수가 관아에 침입했던 흔적이 일부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박현감의 부하는 창고 주변에 흩어진 물자와 무릉덩이를 발견하고 수상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두루마리가 사라진 사실도 파악되었습니다. 박현감은 크게 진노하여 즉시 덕수를 의심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윤대감 댁 하인들을 닥치는 대로 신문하고 결국 덕수의 거처까지 뒤지러 왔습니다. 다행히 덕수는 포졸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유언장을 몸에 지닌 채 집을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깊은 밤중 덕수는 말을 탄 포졸들에게 쫓기며 험준한 산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속에서 덕수는 넘어지고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품속 유언장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도망쳤습니다. 포졸들의 수가 많아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자 덕수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택에 버려진 사당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사당은 다름 아닌 윤대감 집안의 옛 사당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그곳엔 먼지 낀 조상 위패들과 윤대감의 생전 영정 그림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덕수는 안으로 숨죽이고 들어가 숨었습니다. 박현감은 직접 포졸들을 이끌고 사당을 포위했습니다. 그는 덕수가 그 안에 숨은 것을 알아채고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덕수, 이놈, 너 따위 종복이 감히 주인 행세를 할 생각이냐? 썩 나오지 못할까? 덕수는 사당 안에서 결연히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게 어찌 종복의 분수를 넘는 일이겠습니까?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윤대감 어른은 제 친부이십니다. 이 유언장에 그 사실과 대감의 뜻이 적혀 있습니다. 박현감의 안색이 일순 굳어졌습니다. 이어 곧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배운 것 없는 머슴이 미쳤군. 그래, 속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냐? 그따위 종이 쪼가리 하나로 내 신분이 달라질 성 싶으냐? 박현감은 부하들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포졸들이 일제히 사당 안으로 돌입했습니다. 덕수는 재빨리 몸을 피해 사당 깊숙이 도망쳤습니다. 사당 안쪽에는 윤대감의 위패와 영정이 걸린 방이 있었습니다. 덕수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 방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박현감과 몇 포졸이 문을 박차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제단과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윤대감의 영정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덕수는 영정 옆에 선 채 유언장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증좌가 여기 있다, 박현감. 당신이 내 아버지를 독살한 죄, 이 유언에 모두 써 있다. 박현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허튼 소리. 그따위 거짓 유언장이 무슨 소용이냐? 내 놈을 죽이고 찢어버리면 그만이다. 박현감은 칼을 뽑아든 채 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방 안의 등잔불이 한 줄기 세찬 바람에 훅 꺼져버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순간 방 안은 암흑에 휩싸이고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벽에 걸린 윤대감의 영정화가 번개불에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영정 속 윤대감의 눈동자가 마치 살아있는 듯 박현감을 노려보는 형상이었습니다. 박현감은 움찔하며 뒷걸음쳤습니다. 누구야? 으악! 덕수도 깜짝 놀라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디선가 낮고 위험 있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아들을 해치지 말거라. 분명 윤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현감과 포졸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박현감은 자신도 모르게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덕수는 그 목소리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어 주르르 촛대의 불이 하나둘 다시 살아났습니다. 박현감은 겁에 질려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방 한복판의 어슴풀에 윤대감의 홀령이 나타난 듯 보였습니다. 흰 도포 자락이 바람결에 나부끼고 윤대감의 모습이 잠시 어른거렸습니다. 내 죄를 알고 있느니라. 나지막하지만 확고한 목소리가 박현감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것은 실로 원혼의 탄핵이었습니다. 박현감은 귀신에 홀린 듯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주절주절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다. 내가 그만 욕심에 눈이 멀어 윤대감께 독약을 바쳤지. 그러나 먼저 거부하셨기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자백이 포졸들과 덕수의 귀에 생생히 들렸습니다. 덕수는 이를 놓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들으셨습니까? 박현감이 제 아버지를 독살했다고 자인했습니다. 포졸들은 당황하여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믿고 따르던 현감이 살인을 저질렀다니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박현감은 이내 자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왔는지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공포에 몸부림치며 덕수를 향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요망한 귀신 같으니 죽여라. 그러나 그의 발이 무엇엔가 걸려 비틀거리더니 하필이면 제단 앞에 있던 백자 항아리를 세게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항아리가 쓰러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현감은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앞에는 제단을 밝히던 커다란 촛불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현감의 비단 도포자락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아, 불이야.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포졸들이 깜짝 놀라 물을 끼얹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덕수는 다가서려다 멈칫했습니다. 불타는 박현감의 모습 뒤로 윤대감의 영정이 다시 한번 번개 불빛에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듯한 착각마저 일어났습니다. 마치 하늘이 내린 인과응보처럼 탐관오리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포졸들은 가까스로 불을 끄었지만 박현감은 심한 화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덕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의 귓가에 바람소리처럼 윤대감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덕수야, 잘했다. 며칠 후, 고을 아전들과 사족 원로들이 모두 모여 윤대감의 유언장 낭독이 거행되었습니다. 덕수는 깨끗이 세수하고 정갈한 옷차림으로 재판석에 섰습니다. 이미 박현감의 악행과 자백을 들은 포졸들의 증언으로 조정의 보고가 올라갔고 새로운 관찰사가 파견될 예정이었습니다. 덕수는 떳떳이 자신이 윤대감의 서자였음을 밝히고 유언장의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윤대감이 자신의 전 재산을 덕수에게 물려주며 덕수를 적자로 인정한다는 것, 박현감의 부정부패와 살해의 음모를 폭로하는 내용, 그리고 그 재산의 절반 이상을 고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는 당부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자리에 모인 고을 원로들과 백성들은 입을 모아 감탄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윤대감의 덕망이 마지막까지 이어졌음을 추모했습니다. 덕수는 유언장에 적힌 대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더 이상 머슴의 신분이 아닌 윤씨 가문의 당당한 후계자임을 선포했습니다. 원로들은 비로소 덕수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머슴으로만 알았던 청년이 사실은 양반가의 혈육이었다니. 모두가 충격과 함께 덕수를 새로운 고을 원님처럼 받들었습니다. 한편 박현감은 중죄를 지고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얼굴에 입은 화상 자국이 그의 악행의 업보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윤대감의 귀신이 아직 나를 노리고 있어. 그 말에 포졸들은 등을 떠밀며 콧방귀를 낄 뿐이었습니다. 부패한 관리의 최후는 스스로 자초한 것임을 누구나 알았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암행어사 박문수가 탐관 오리들을 척결한 전설이 전해지듯 백성들은 이 사건을 두고두고 야담으로 입에 올렸습니다. 빈 항아리에서 떠오른 유언이 고을 원님을 벌했고 숨겨진 핏줄이 아버지의 한을 풀었다. 덕수는 윤대감의 묘 앞에 홀로 절을 올립니다. 아버님 평안히 영면하소서. 이제 제 걱정은 마십시오. 덕수의 곁에는 깨끗이 복원된 백자 다랑아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산산조각 났던 항아리 파편을 모아 이어붙인 것입니다. 반질반질하게 빛나는 흰 항아리 속은 여전히 비어있지만 이제 빈족자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덕수는 그 항아리에 약간의 청주를 붓고는 가만히 바라봅니다. 달빛을 머금은 항아리 안에서 맑은 술빛이 찰랑이며 흔들립니다. 덕수의 등 뒤로 밤하늘의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 진실이 정의를 바로 세웁니다. 빈 항아리에 떠오른 유언은 한 맺힌 원혼을 달래고 새벽의 정의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의 효심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야담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 지역과 감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에 듣기 좋은 고전 야담, 어유야담에서 전해드립니다.